이분 점점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종북에 빗대서 발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오늘 아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강북기와 그리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라는 책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말을 하고 글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은 아닌지. 정청래 의원이 또 대통령을 종북이라는 이번에 표현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수진 차장이 그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책을 직접 갖고 나왔죠? 네, 바로 이 책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입니다. 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에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김정일에 대한 느낌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책 198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예, 198쪽을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예, 김정일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네. 그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네. 1.21 사태죠. 김신조 씨 침투를 사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느낌을 적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수진 차장, 결국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논리대로라면 이 책에서도 김정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으니까 종북 아니냐? 지금 김정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사람들을 다 종북몰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빗대서 간접적인 비판을 한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에게 인상적이고 호평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가 아니냐. 이거야말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김대중 자서전에서 그 김정일과의 만남 아주 인상적이었고 아주 호쾌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주 김 씨라는 인연을 소개를 했다든가 처음에 그 순안공항에서 손을 잡고 제 기억에 멀고도 아주 어려운 길을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참 거침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생각하는지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유해 교수님, 네. 결국에는 이제 찬양 고무다. 종북이라는 게 북한의 체제나 김정일 체제 이런 데 대한 찬양 고무를 우리가 종북으로 보는 건데, 자 지금 인상 비평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뭐 이 사람 인상이 어떻더라, 뭐 어떻게 호쾌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걸 종북에 빗대서 하는 논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청래 의원은 현직 의원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계십니다. 네. 지나간 지 꽤 된 책이죠, 이 책은. 그런데 열심히 책을 뒤져서 이것을 밝혀내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지. 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종북의 이념이었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 그 김기종 씨죠. 그분에 대한 김기종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선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재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러면 종북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글 내용입니다. 정말 이제 심심하신가 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문제와 같은 발언을 자꾸 하는지. 뭐 심심하시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겠죠. 박성훈 논설위원. 종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참 이상하게 쓰는데 이 김정일에 대한 단순한 그 어떤 인상 평가, 특히 뭐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솔직하고 거침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받은 인상을 표현한 것과 지금 아까 우리가 김기종 씨에서 보듯이 김일성이야말로 20세기 대한민국의 20세기 한국의 지도자다. 한반도의 지도자다. 그리고 어떤 그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전쟁 연습을 하는 한미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 한미 군사 연습은 중단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것이 종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혼동 없이 그 김기종 씨가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제1야당의 그것도 최고위원이 그런 종북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분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분을 뽑아준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시청자 질문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나오면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구화지문. 그러니까 입이 화의 문이 된다. 그렇군요. 내년 총선인데 정의원 지역 주민들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닙니까? 설마 또 뽑아줄까요? 자, 조수진 차장, 박성훈 논설위원, 예. 또 뽑아줄까요? 어떻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마포을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이곳에서 지금 두 번째 당선입니다. 초선이 아니라 재선이고 또 내년 4월에 마포을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 지도부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김기종 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 덕분에 국회를 버젓이 드나들고 어엿한 재야 시민단체 운동가로서 자리매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대출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을 들어서 제1야당을 향해 종북 숙주다 이렇게 비판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그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그 종북을 종북이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만약에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표를 테러했다면 야당은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마치 막상막하 시합하듯이 지금 마구 치닫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북 숙주라는 말이 맞든 틀리든 야당을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공격한 것 이 자체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당도 그러니까 예. 야당에 대해서 야당 이코로 종북, 그다음에 무슨 숙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물론 그 통진당과 과거에 2012년 총선 대선 때 연대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종북적 세력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지 않았느냐 예.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국민의 대표로 어쨌든 국회의원들 또 제1야당이 돼 있는 이 정당을 단순히 하나의 그 숙주 내지는 종북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럴수록에 지금과 같이 정말 종북 세력이 심각할수록에 어떤 말 하나도 분명하고 적확하게 가려서 하는 그런 미덕이 그런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됐습니다. 조수진 차장,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또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예,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표가 오후 1시에 리포트 대사를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때 동행한 사람이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채널A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요, 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리 하나만 넘게 되면, 고가를 넘게 되면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최고위원은 왜 배제가 됐을까 하고 채널A 취재진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리포트 대사 병문안 참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 요거까지만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 내부에 깔린 얘기 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거에 1989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을 사제폭탄을 들고 가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감안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병문안 가는 일정을 몰랐다. 전혀 듣지 못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으면은 왕따라는 얘기가 맞는 거고 알고도 자기가 안 갔다 그러면은 자기 소신대로 안 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자에 한 신문에서 1989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했을 당시에 미국 대사
그레그 전 대사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주 내용을 재밌게 봤는데 그레그 전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그 사건으로 잠옷바람으로 부인과 함께 대사관절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그 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더라.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일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전화통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에게 한번 사과를 했고, 그리고 작년 초에 미국을 갔을 때도 그레그 전 대사 집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를 하긴 했군요. 자, 오늘 아침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말에 대한 지적들,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뭐 보시는 분에 따라 좀 뭐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정확한 얘기를 하면 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발언을 따져봤을 때 어디 하나 뭐 그런 말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저에게 금도를 넘었다 하면 이게 상식에는 좀 안 맞죠. 박성원 논설위원, 뭐 상식에 넘지 않는 얘기였다. 본인은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번에 그 김기종 테러 사건에 관한 예.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본인이 아까 얘기한 89년에 미 대사관절을 넘어 들어가서 했던 부분과 연계되어서 또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에 앞서서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묘소를 문재인 대표가 방문했을 때 그 어떤 그것을 신사참배라든지 히틀러 묘소의 참배로 비유한 이러한 분열적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서 예. 본인이 그렇게 아마 계속 이렇게 좀 절제된 발언으로 나가면 조금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한번 기대를 해보긴 해봐야죠. 네. 예. 자, 정청래 의원의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